안녕하십니까. 송근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0월 8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뜬금없다 싶을지 모르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임기 초반에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일부 진보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또 거론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거의 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탄핵 이야기를 꺼냈죠. 그 이후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 탄핵을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이 진보 좌파 성향의 어떤 뭐 평론가들이나 또 방송 진행자들이 그런 일을 입에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지금 몇 가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매주 주말이 되면은 광화문에서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집회가 열리는데 그 집회 중에는 이 보수 단체들이 뭐 이재명 구속, 뭐 문재인 구속, 뭐 이런 요구를 하는 집회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박근혜 정부 탄핵 전국 때처럼 이 촛불 집회 형식의 진보 좌파 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령 10월 1일 같은 경우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이것이 또 열렸었는데 그 부제가 뭐냐 하면은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은 다 모여라. 또 푸념성 발언, 뉴욕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 푸념성 발언을 가지고 계속 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거짓말 논란, 이렇게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진보 좌파 성향의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경향신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반대 논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향신문은 10월 1일 집회에 2만 내지 3만 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기사로 썼습니다. 2만 명 내지 3만 명.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광화문을 사무실이 강화문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강화문을 오가는데 그 집회가 있는 건 봤지만 그 정도를 2만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모임을 주최하는 쪽에서 22일 날, 10월 22일 날 토요일에 그때 10일차 무슨 뭐 촛불 대행진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100만 명 참여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는 이런 일종의 총동원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촉구를 하는 포스터도 온라인상에서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참여를 하겠다. 10월 22일 날. 주최 측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겨레 신문이 지금 경향신문이 취재를 해서 막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11월 초에 하야 요구를 하는 집회에 100만 명이 참여를 했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100만 명, 이 숫자가 100만 명, 광화문 안에 100만 명 다 모지도 못합니다. 이 100만 명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내세워서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자. 이런 거죠. 이것뿐이 아니고 또 심상치 않은 것이 지금 정치권 밖에서 막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치권 안에서도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막 탄핵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처구니 없는 이 여론조사도 발표가 막 됩니다. 9월 22일자에 KBC 광주방송 그리고 UPI 뉴스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하나 했는데 넥스트 워커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공감을 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광주방송에서 어떤 지역의 방송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공감한다가 52.7%가 나왔다. 가반수가 넘게 나왔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43.6%가 나왔다. 그래서 공감한다가, 탄핵에 공감한다가 9.1%포인트가 더 높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여론조사를 했다고 KBC 광주방송에서 이틀 연속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탄핵 공감한다 52.7, 공감하지 않는다 43.6. 자, 이것뿐이 아니고 며칠 전에 10월 4일 날 서울의 소리라는 진보좌파 성향의 유튜브 방송이 있죠. 여기서 주식회사 데이터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또 의뢰를 했는데, 이 데이터 리서치, 이것도 이 여론조사 업체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 리서치와 또 조사를 했는데, 이 질문 항목이 이겁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공감하는 편이다가 무려 56.3%가 나왔다. 탄핵에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는 41.3%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하니 매우 공감하는 편이다가 47.9%나 나왔다. 이 여론조사 결과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고 방송에서 그것을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서 막 확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이런 형태의 그 일종의 여론 조작, 선동이 앞으로도 난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특히 아마 D-Day를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쏟아져서 매일 한두 건씩 검찰의 수사 상황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은 기소가 지금 되는 부분도 있고 될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 강제 수사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제 검찰에 소환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강제 수사를 하다가 보면은 소환도 되고 인신 구속 문제까지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 감사원에서 이 서면 그 질문서를 보냈었죠.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것뿐이 아니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여러 가지 수사망이 지금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또 사위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특혜성 취업을 했다는 타이 이스타젯 사건.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옥죄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검찰에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은 문재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죠. 윤석열 탄핵, 이렇게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벌써 이재명이 기소가 되니까, 김건희 특검, 이걸로 또 맞불을 발언했죠. 169명 전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김건희 특검으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 문재인까지 이렇게 법망에 걸려들면은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탄핵 카드를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자,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어떻게 구속이 되거나 하는 사태가 되면은 상당 기간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진보 진영 전체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맞불 성격으로 윤석열 탄핵, 이것을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정도 요구에 대단히 불쾌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이 이것을 언론에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지지층에 대해서 나를 지켜달라는 총동원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만 집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또 불길한 조짐이 또 하나 있죠.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세력만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을 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3분의 2가 턱없이 모자랐죠. 자, 그런데 그때 탄핵에 동조한 것이 보수 진영 안에 있던 유승민, 김무성 이 세력이었죠. 바른정당으로 갔습니다.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했죠. 그때 이준석도 따라다녔죠. 쫓아다녔죠. 뭐 그때 뭐 정치적 비중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그때 이 동조해서 탄핵에 참여를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마치 이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공격 수위면은 뭐 국민을 대제로 한다는 등 또 뭐 국민이 쪽팔린다는 등 이 정도 공격 수준이면은 안에 내부에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이것보다는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어떤 이 정치적인 본인의 입지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민주당에서 이 탄핵 같은 것이 현실화되면은 유승민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준석이 있죠. 이준석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본인은 무슨 뭐 이 당원들 탈당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경찰 수사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같은 걸로 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또 일부 세력과 모여서 뭔가 또 도모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유승민으로서는 탄핵의 추억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체 구도도 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좀 유사한 그런 구도로 가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이 3분의 1을 채운 것이 보수 진영에서 넘어갔기 때문인데, 자, 일단 그 발의를 하는 것은 탄핵안,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하는 것은 과반수 이상만 되면은 발의가 됩니다. 발의가 되고, 의결 종족수는 3분의 2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결이 돼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발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169석이니까 300석 중에서 민주당만 169석이니까 뭐 발의를 하면은 뭐 탄핵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민주당 쪽에서 또는 진보좌파 이 스피커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막 붙이는 게 있는데, 가령 뭐 MBC에 대해서 무슨 언론 탄압, 그리고 뭐 대감 게이트 이런 이름을 붙였죠.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뭐 문자로 그 답신한 것, 그것을 무슨 뭐 그 큰 뭐 헌법기관인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홍근이 그때 국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뭐 권력 사유화, 또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비선 실세가 있는 것처럼, 비선 실세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던 빌미가 됐던 최순실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지금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발의가 되면은 의결 정족수 3분의 2, 지금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때와 상황이 유사한 것이, 자, 유승민 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여석 300석 중에서 범야권은 180석이 넘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이고, 또 그때 민주당과 이중대로 됐다가 떨어져 나갔던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런 데가 한 석이 있고, 정의당이 6석이 있죠. 그리고 무소속이 7석이 있는데, 무소속이 거의 다 친민주당 쪽입니다. 가령 뭐 국회의장으로서 당직을 내놓은 그 김진표, 또 그 전에 다른 무리를 빚어서 탈당을 했던 김홍걸, 무슨 뭐 박안주, 윤미향 이런 사람들이 쭉 있고, 또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이렇게 있기 때문에 180석이 넘는 이 상황이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115명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15명 이상만 떨어져 나가면 되죠. 자, 그런데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한 10명 남짓됩니다. 뭐 하태경부터 김웅, 뭐 허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 10명 남짓되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면은 일단 이 수치적으로도 전혀 탄핵 발의가 불가능한
그 의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계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헌재로 넘어가면은 이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이 무슨 헌재에서 따지는 것은 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를 했는지 정말 파면할 정도로 헌법 법률을 위배를 했는지 따질 텐데 뭐 그것까지는 지금 뭐 이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무슨 언론 탄압, 대강 게이트, 권력 사유화 이런 것은 가짜 뉴스가 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헌재에서 인용되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 탄핵론으로 지지층을 막 결집을 하면서 뭐 100만 뭐 집회 뭐 이렇게 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빼고 또 이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문재인 이재명에게 손을 대면은 우리가 탄핵 시도할 거야. 그래서 국정을 흔들어 놓을 거야. 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발산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 윤석열 여권 입장에서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 강력한 대응을 이 탄핵론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초기에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공식 석상에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탄핵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이후에 탄핵 이야기가 더 탄력이 붙어서 놔두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오늘 정가 뒷담화는 정가에서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였습니다.